뭐 아무리 혼자 해도 한나절 걸릴 거 뭐 저기 공시법 정리하는데. 자, 12페이지 보시면 토지이동 일반에 대해서 토지이동 기본 개념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이다. 토지 표시는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 면적 이 6가지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만이 토지 이동의 개념에 부합한다. 따라서 토지 표시가 아닌 소유자 주소 변경이나 소유자 변경이나 토지 등급 변경이나 개별 공시지가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24번 문제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걸 찾아봐라. 도시개발 사업 시행했다.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해요. 지번 변경 토지 표시 들어갔죠. 행정구역 변경 소재 지번이 바뀌어야 돼. 토지 등급 변경 토지 표시가 아니죠. 개별 공시가 아니죠. 소유자 주소 아니지. 소유자 성명 명칭 아니죠. 4가지입니다. 토지 등급 공시지가 소유자 주소 소유자 변경 이 4가지는 아닙니다. 2번이 정답. 그럼 25번 토지 이동이나 설명 틀린 걸 찾아봐라 있어요. 이건 전체적인 얘기인데 5번이 틀렸습니다. 등기관이 분필등기 시청을 각하했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관청에 통지해야 되느냐. 하필 각하를 통지했을 때만 통지. 하필 등기를 각하했을 때 그때 소관청은 직권정정 사유 들어가 있어요. 하필 각하. 자, 신규 등록 나오면 우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반드시 떠올려야 돼. 신규는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유권 증명서에서 등기상 증명서를 내지 않는다. 측량 성과도를 내지 않는다. 측량, 지역 측량을 실시하지만 성과도 원본을 소관청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규 등록 시 주의할 사항이 이런 내용인데 26번 문제 보면 신규 등록에 설명 틀린 걸 찾으라고 했는데 1번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땐 사율기재한 신청서에 소유권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이 소유권 증명서가 뭐냐?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은 되지만 등기상 증명서는 될 수가 없어요. 신규 등록 시 등기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특히 3번 지문처럼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항상 기억해야 돼. 신규 등록 나오면. 그다음 등록 전환 나오면 기본 개념 임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역도로.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면 원칙이지만 예외,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제한되는 경우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선 이 3가지 시행령에 나온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사무처리 규정에 있는 소유자가 임야대장상 지목 신청의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 수반되거나 안 되거나 반드시 청량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면적 오차 앞에 다 정리했죠. 그럼 27번 문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을 때 이 지문 중 5번 지문 보시면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등록 전환 신청의 경우 지목 변경 신청서는 안 내요. 왜? 여기 주의할 게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이 수반되거나 안 되거나 간에 지목 변경과 등록 전환이 경합이 된다. 그러면 이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지.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등록 전환 신청하면 이걸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 전환이라고 한다. 돼지를 잡으면 거기 순대는 따라온다 했지 다. 족발 순대 따라온다 해서 수반된다. 부산물이다. 부산물. 등록 전환 신청서만 내면 돼요. 분할에 대해서는 의무가 있는 것은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바뀌었을 때만 분할 신청 의무가 있고 이때는 분할 신청서와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내야 됩니다. 그다음 분할 사유 중에서 특히 그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게 다 추가됐던 내용이니까 알아두라 하겠어요. 의무가 있는 것은 일부 형질 변경, 일필지 일부가 용도 변경됐을 때만 의무고 나머지는 다 임의사항입니다. 28번 문제 틀린 걸 찾아야 했을 때 4번 공공사업으로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유원지, 수도용지 등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아까도 같이 지상건물 건축, 지상건물 권리가 할 수 있는 경우 판공사도 4가지가 있을 때 이때 공공용 토지는 뭐라고 했어요? 도제하구유, 철수학까지. 이때 유는 뭐냐? 유지예요, 유지. 유원지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유지입니다, 유지. 그 다음 분할 절차와 관련된 거 다시 한번 언급해 놨어요. 거기 분할 절차 관련된 것 중에서 자 틀린 거 아까 면적오차 정리 방법 얘기했죠. 3번 질문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 토지 분할 시 분할 후 면적 앞이가 더 커. 좀 어떻게 하겠어? 버리라 했지. 버릴 때는 뭐부터? 작은 것부터. 이때는 끝자에 다음 자 작은 것부터 순차로 버려서 갖도록 해줘라. 증감이 없도록 해라. 3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합병에 대해서는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거 암기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의 부지이거나, 즉 60일 이내 합병 신청해야 되는 건 공동주택의 부지이거나 공동주택 부지이거나 지목이 공공용 토지로서 11가지 지목을 암기하라 했죠. 이게 뭐야? 도제하구유 철수확장 공채. 도제하구유 철수 확장 공채. 합병 의무가 있는 거.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절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공원, 채용용지. 이건 합병 의무가 있는 도시. 두 필지 이상 연접되어 있으면 합병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합병에서는 아까 지적에서 이미 등기에서 배웠죠. 합필 제한과 똑같은 개념. 합병 제한이 있어. 1필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이외의 등기에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승인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럼 30번 문제 합병이 가능한 경우는 총 몇 개냐 물어봤습니다. 첫째, 기역은 용도지구나 지역, 용도지역지와 서로 다른 토지 상호간에도 합병 제한 사유가 없으면 합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도지역이라는 말과 이 1필지 요건 중에서 용도가 같다는 건 다른 거야. 이건 특정 한 필지 용도를 말하는 것이고, 공법상 용도지역지구는 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역은 합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시효세, 소유권, 지상전세, 임차권, 승역시 지역권 이건 합병할 수 있고, 이거 이외의 등기에 있으면 합병할 수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겁니다. 니은은 분할 대상이라면 원칙 합병 신청 못해. 다만 예외적으로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 같이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디귿은 소유자가 다르거나 지목 다르면 안 된다고 했지. 일필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을도 연속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음도 등기여부가 다르니까 안 됩니다. 근데 비읍은 축척이 다른 거야. 즉 축척 변경 시행적 안의 토지와 밖의 토지는 축척이 다른 거. 축척. 대축척, 소축척 달라. 이응은 소유자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지읒은 이건 창설적 공동저당이 아닙니다. 창설적 공동저당이란 합병하지 토지 전부의 등기 원인과 연월 접수번호와 동일한 저당권과 근저당권만을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그래요. 담보가 등기에 있으면 합병할 수 없어요. 31번에서 틀린 걸 찾아가겠을 때 5번 지문 합병 신청 요건을 위반한 합병 처리 후 합필 등기 신청하게 되면 등기원인을 각하해야 된다 했지. 지체 없이 소관청에 통지해야 되고, 이때 어떻게 하느냐, 소관청에서는 이것을 직권정정하게 돼 있지 소유자가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직권정정 사유다. 직권정정 사유. 5번이 틀렸고, 지목 변경에 대해서는 특히 사유 중에서 건축물 용도 변경과 도시개발 사업 공사 준공전 합병 신청 주의하라겠어요. 지목 변경을 거부하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다툴 수 있다라고 표현해 줬어요. 30번 중 틀린 건 5번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형질 변경 등 공사 준공된 건축 예정지. 이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렇게 나가면 원래는 건물이 준공이 돼야 지목 변경이 신청하는 거지만, 이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질 변경 공사를 완료했다면 이건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건물이 없어도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에 의하여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등록 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돼가지고 원상회복 할 수 없을 때 말소하는 거라 했죠. 이것은 사유 발생일로부터가 아니라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나머지 일반 용사는 60일이었지만 이건 90일이고 기준일, 기산일도 말소 통지 받은 날이라지 사유 발생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90일 내 먼저 통지 절차 없이 말소할 수도 없습니다. 통지 받으면 90일 내 말소 신청해야 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 말소하고, 직권 말소한 다음에 소공 통지라고 했지.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해줘라. 그리고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때 측량 비용이든 수수든 일체 안 냅니다. 소유자한테 가장 가혹한 거예요. 땅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연히 다시 회복이 되면 회복 등록할 수 있지만 이건 90일 의무도 없고 신청 의무, 그러면 며칠에 하라는 것도 없어요. 90일이나 의무 다 없어요. 그래서 이 등록 말소 관련된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 되고, 33번 문제는 5번이 틀렸습니다.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됐다면
소유자는 회복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건 있지만 며칠 이내 하라는 규정 자체가 없다 했어. 의무도 아니고.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회복 등록은 의무도 없고 90일 요건도 안 들어간다. 그 다음 14번 테마 보세요. 축척 변경에 대해서는 개념은 이미 앞에서 다 봤고 직권 또는 소유자 3분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30일 이내 경계점 표시 설치해야 된다 했지. 청산금을 산출할 때는 청산금은 증감 면적 측량결과로 산출한 증감 면적에다가 토지 가격을 곱하면 되는데 토지 가격은 시행 공고일 기준으로 소관청이 조사해서 우연에 제출해주면 축척 변경에서 의결한다 했어. 그럼 청산금이 나오면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납부 시정 통지, 납부도 6개월, 지급도 6개월 통일됐습니다. 지금은 납부는 납부 고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지금은 통지한 날부터 6개월. 그 다음에 거기 이의 신청할 땐 1개월 이내 소관청이 신청한다 했죠. 그 다음에 청산하지 않은 예외 제일 많이 나오죠. 허전한 경우, 즉 허용오차범 이내이거나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게 합의했을 땐 청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지만 예외 허용오차범 이내일지라도 축척 변경에서 의결하면 다시 청산해야 된다라고 했고, 시 도지사 등 승인받지 않는 경우 도합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도시개발사업지에 제외된 토지 합병이 전제로서 축척 변경, 이 두 가지는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시도가 승인 필요 없어. 이때는 토지 표시사항 중 면적만 새로 결정하고 나머지 손 안 됩니다. 축척 변경 우연에 인원수 5인 이상 10인 이내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로 해야 되고 5인 이하면 전원을 위촉해야 되고 우연자는 소관청이 지명한다. 일반 회의 절차는 과반 출석 K, 과반 찬성 의결. 5일 전까지 서면 통지, 이건 지적위원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은 모두 의결해야 합니다. 축척 변경 시행계획, 재용부담 금액 결정, 청산금 산정, 이의신청, 기타 소관청이 회의에 붙인 사항 다 여기 축척 변경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돼요. 자, 34번 틀린 걸 모두 찾아봐라. 니은번 틀렸죠. 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납부 시정 통지하느냐? 20일 이내. 공고가 15일 이상이고 20일 이내 납부 시정 통지. 특히 리을번 납부고지 받은 자는 고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한다는 사실. 과거 작년에 3개월, 6개월 다 통일됐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응번 요게 바로 시도지사 승인 절차 거치지 않는 예외의 경우는 면적만 새로 정하라겠지. 도합 두 가지 경우 도시개발사업지에 제외된 토지 축척 변경 합병이 전제로 축척 변경할 때는 면적만 새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읍번에 보면 재검사 금액 정에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언제냐? 시행공고일이라 했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청이 조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주면 축척 변경에서 의결한다 했어요. 그래서 확정공고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B번 틀렸고, 그 다음 C번 소유자 전원이 청산키로 합의한 경우나 필지별 증감 면적 차이가 허용오차범 이내일 때는 소관청은 청산해야 된다? 언제? 허전한, 즉 허용오차범 이내이거나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한 경우는 청산하지 않는 예외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다만 예외는 허용오차범이 이내일지라도 축척 변경인의 의결이 있으면 청산하는 예외가 하나 더 있다 했지. 그래서 시옷은 틀린 거예요. 청산하는 경우. 나머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3개, 니은과 비읍과 시옷 3개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에 대해서는 토지 표시와 소유자 표시 나눠서,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경계정정은 직권을 못하는 거 신청만 되고, 이때 이해관계 승낙이나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이 있어야 돼요. 직권정정 사유는 10가지가 법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대부분 절차상 하자이기 때문에 잘못하여 다르게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위치정정이나 지적인이 의결 거쳤다거나 하필 가까이 탄 통지에 따른 경우라든가 등록 전환 시 오차 허용법을 초과할 때는 이런 말이 없지만 직권정정 사유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자 필 정정할 땐 등기됐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야. 등기됐으면 기준 등기부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신청 직권 다 됩니다. 미등기 토지는 신청만 되고 직권 못해. 이때 기준은 가족관계 등록부이기 때문에 등기부를 언급하면 다 틀려 여기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봅니다. 35번. 자, 틀린 걸 찾아봐라. 5번입니다. 등록상을 정정하는 경우에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정정할 때는 등기부가 기준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나오면 안 돼요. 등기부를 언급해야 돼요. 미등기 토지의 경우에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틀린 것이고, 36번 직권정정할 수 없는 거. 직권정정 10가지에 속하지 않는 걸 찾으라는 거야. 기억이 전형적인 겁니다. 1호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토지 이용계획서가 아니라 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두 번째, 면적 증가 없이 경기 위치만 잘못, 이걸 위치정정이라고 했지. 세 번째, 이것도 위치정정 비슷한 겁니다. 면적 일치하는데 도면상 경계 서로 접합되지 아니해서 이를 지상경계에 맞춰 정정하는 경우, 이것도 직권정리 사유. 그 다음에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됐을 때, 측량성과 다르게, 그 다음에 지적인 의결에 따라 정정할 때, 그 다음에 입력을 잘못했을 때 다 직권정리 사유. 그러나 이형의 분필각하가 아니고 뭐라고? 합필각하 통제가 있죠. 합필각하. 그 다음 미등기 토지 소유자표 정정은 이건 직권 못한다고 했지. 미등기 토지는 신청만 가능하고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첨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면적 자호연범이 초과하는 경우 다 직권정령 사유니까 나머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거 이응과 지 두 개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됐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 특례는,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농어촌 정비 사업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 등의 특례의 특징, 소유자한테는 신청권이 없다는 사실, 사업 시행자만 신청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15일 이내 수반책에 신고, 15일 이내. 그리고 환지 수반할 때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동 신청에 가름한다는 표현을 알아야 되고,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파산했을 때는 시공 보증한자나 입주 예정장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그리고 토지동 시기에는 특례, 공사 준공시다. 이런 게 알아둬야 돼요. 요 내용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37번 틀린 걸 찾아했을 때 4번 지문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환지를 수반할 때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동 신청 가름한다. 착수 신고 아니라 완료 신고. 그 다음 지역정립 등기촉탁 소유자 통지 문제에서 토지 표시사항을 정리하려면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되고, 소유자를 정리할 땐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라. 등기촉탁의 경우는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 등록 다 한다. 신규 등록만 토지 등기촉탁하지 않는다 했어. 그 다음에 소유자 알려주는 것은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없다면 7일 이내, 죽어서 알 수 없으면 일간신문이나 시군구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등으로 보고, 통지 대상은 소유자 스스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신청한 경우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8번 문제 틀린 걸 찾아했을 때 3번 질문 보시면 토지 이동이 있으면 뭘 작성한다?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소유자 변동되면 뭘 작성한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 서로 반대로 돼 있죠. 틀린 겁니다. 39번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자, 통지 대상 설명 중 옳지 못한 거, 소유자 통지하는 사유 중 옳지 못한 거. 즉 통지하지 않는 거 언제냐? 즉 소유자 스스로 신청한 경우 통지할 필요가 없어. 기억에서 보면 지금까지 전부 다 소유자 스스로 안 한 거예요. 직권, 지번 변경 소관청이, 복구도 소관청이, 직권 등록 말소, 직권을 정정했을 때, 행정구역 개편, 지번 새로 이정했다? 이건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소유자 관계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있죠. 대위 신청권자가 있거나, 그 다음에 등기 촉탁했거나, 전부 다 소관청이 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 시행자나 대위권자가. 근데 마지막에 법인한 사단 대표자가 신청해서 지적 정리했다? 이건 스스로 본인 한 거예요. 법인한 사단 종중 대표자가 스스로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이건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나머지 다 통지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토지동 신청권,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대위 신청은 소유자한테 신청권이 있는데 하지 아니할 때 하는 국공사채, 네 가지가 있지?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 그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부지 관리나 사업시행자,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 이때 공공용 토지 지목 8가지, 도제하고요, 철수학까지. 그 다음에 대위 채권자. 이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원래 소유자한테 신청권이 없고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거예요. 대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40번 대위와 관련 설명 틀린 건 1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자도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한테 신청권이 없고 사업 시행자가 자신이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유자를 그걸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지적 측량에 대해서 특히 개념은 토지를 등록하거나 지상에 보관할 목적으로 한다는 그 등록 보관 꼭 체크해야 되고, 여기에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이 포함된다는 사실. 지적 측량 13가지가 있습니다. 13가지. 그리고 지적 측량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닌 거는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게 있다. 그죠? 등록할 때 검사 때문에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두 가지 기억하라겠지. 어떤 거? 복현. 경계본 측량, 현황 측량,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수행자가 할 수 없는 거, 지적 수행자가 할 수 없는 측량, 뭐라 그랬어요 이거? 재검. 지적 제조사 측량, 검사 측량 수행자 못한다. 그 다음에 검사 측량은 누가 하느냐? 검사 측량. 검사 측량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소관청.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시도지사 등이 하는 게 몇 개 있다? 두 가지 기억하라겠지. 어떤 거? 삼확. 즉 삼각 측량 성과, 일정 면적 이상이 즉 확정 측량 성과. 시구 아니면 군 단위별로 면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이렇게 다시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고 복현, 수행자 못하는 거 재검,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시도하는 거 삼확. 세 가지 기억해 줍니다. 그 다음 측량 절차는 항상 그림을 생각을 하겠죠. 측량 절차 어떻게?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이 측량을 의뢰할 때, 소유자 등이 측량하고자 할 때는 직접 어디 못 간다? 소관청에 갈 수 없다. 소관청에 의뢰를 못해. 그러니까 반드시 중간에 누가 있다? 지역 측량 수행자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수행자는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원칙적으로 내고, 그 다음에 여기 준비를 한 다음에 측량을 해서 성과를 결정한 다음에 가지고 와서 검사를 맡으면 수행자에게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소관청에서 뭘 준다? 성과도를 누구에게? 성과도 누구한테? 수행자한테. 그럼 수행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래서 직접 소유자가 소관청에 갈 수 없고 소관청에서 직접 성과도를 안 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저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 머릿속에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자, 그러면 먼저 41번 봅니다. 지적 측량 틀린 걸 모두 찾아봐라. 첫째, 기억 틀렸습니다. 자, 기본 개념 중에서 등록이나 보고는 맞지만 뒤에 지적 현황 측량이 아니라 뭐라고?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제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지적 확정 측량과 제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리을번이 틀렸어요. 수행자 측량을 받으면 기간일자, 수수료 등을 기재한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내지만 예외 없이가 잘못됐네요. 예외 있습니다. 어떤 거? 이거 검사권자가 시도지사 할 땐 계획서 어디다 내? 시도지사 이쪽 내야 돼. 원칙적으로 여기다 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검사할 땐 계획서를 시도지사한테 내는 거예요. 그 다음 비읍번 지적 확정 측량 개념이 아니지. 거기서 지상 건축물이 현황을 도면에 등등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이걸 뭐라고? 현황 측량이에요. 지적 현황 측량. 그 다음에 10번 수행자 경계본 측량을 실시할 때는 원칙적 소관청의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복현 검사잖아. 복현 이 두 가지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 복현 이건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닙니다. 이응번 소관청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의뢰, 여기서 소관청에서 의뢰 직접 주지 않는다 했지. 누구한테? 성과도를 수행자한테. 그림을 잘 보여야 돼. 그림 머릿속에 넣고 항상 입체적으로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있었어야 돼. 그래서 이응도 틀렸고, 검사 측량 방법은 지적 측량 수행자와 동일한 방법이 아니고 검사 측량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행자와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근데 경계본 측량은 원래의 위치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등록 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돼요. 현재 방법으로 하면 다 위치를 못 찾아갑니다. 거꾸로 돼 있어 다. 그 다음에 검사 측량, 재검, 제조사 측량, 재검 이거는 수행자 할 수 없다 했지. 그래서 틀린 건 6개가 돼서 5번이 정답. 기억과 리을, 비읍과 시옷, 이응과 지읒 이게 다 틀린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과 리을, 그 다음에 비읍과 시옷, 이응과 지읒 틀렸어요. 빠른가요? 다 했어. 이제 기간 나오면 이제 기간 이게 측량기간과 검사기간 이거 해마다 계산 문제 다 한 번씩 냈어서 이제 이게 너무 속달돼 가지고 이제 지역 측량기간과 검사기간 물어볼 때 원칙적인 기간은 측량기간 며칠이라고 해서 5일, 검사기간 4일. 이거 하려고 하면 자 원칙적 기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기준점을 설치하게 되면 기준점 개수 가지고 따집니다. 기준이 며칠? 15점. 15점 이하할 땐 며칠이라고 해서 4일. 초과할 땐 초과는 4점마다 하루씩 가산을 하겠지. 자, 이거 별개 당사자 간의 협의나 계약으로 별도로 정했을 땐 전체 기간 중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을 검사를 쓰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계약으로 정한 이걸 빼놓고 이걸 물어봤어. 그러면 지금 분할 측량하는데 원칙적인 기간 며칠? 5일,
검사의 며칠 4일인데 합산하면 이거면 9일이지만 뭐가 나왔어요 지금? 기준점을 설치한다겠네. 기준점 몇 점 설치했어 지금? 50점을 설치한다겠지. 50점. 그럼 기준점 몇 점까지야? 15점까지가 며칠이라고? 이게 4일을 주는 거야. 4일. 그럼 요걸 뺀 나머지가 35점이 초과됐어. 초과됐으면 초과는 몇 점마다?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해야 돼. 4점마다 하루씩. 그러니까 4, 8, 32, 8.75 정도 나오는 게 며칠이에요? 소수점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8 넘어가 그러면 9일이에요. 0.1이라도 소수점 이하가 있으면 하루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점 설치할 때 총 며칠이 소요돼? 13일이 소요된다. 13일이 소요된다. 그러면 여기서 청량기간 며칠이야? 5일 플러스 13일. 검사는 며칠이야? 4일 플러스 13일. 기준점 설치할 땐 청량기간 검사에 똑같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청량기간은 지금 청량기간 며칠이라고? 청량기간은 3일에다가 5일을 더하니까 18일. 그 다음에 검사는 며칠이라고? 여기 3에다가 4를 더하니까 며칠이야? 17일. 이거 합산하니까 총 며칠이야? 35일. 아시겠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 원리만 알면 돼요. 전에 작년 학교 온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야간에 다니면서 딴 데서 머리가 좀 잘 돌아간 젊은 친구였어요. 계산하니까 교수님 새로운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연구했어요? 이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대충 때려 맞아도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무조건 4로 나누면 돼요. 어떻게 나누냐 했더니 50 나누기 4. 4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얼마야? 4일은 4, 4, 2, 8, 2.5 이렇게 나왔지. 그럼 이거 소점 나오면 13일? 맞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더라고. 물론 똑같아. 근데 보세요. 그럼 16점 설치했어. 그럼 며칠이야? 원래대로면 15점까지가 며칠이라고 해서 4일에다가 초과했으니까 하루 더하니까 며칠이야? 5일. 근데 이거 4로 나눠봐. 며칠이야? 또 4일이네? 안 맞네? 이러면 또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요 빈틈이 생기는데 그냥 대략 암산해가지고 전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뭐 그것도 맞을 수는 있어요. 급할 때는. 근데 안 맞는 빈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문과 생긴 것 같아요? 그래. 일단 요 기본 여기 일단 5일 4일 15점까지 4일 초과할 때 4점만 하루 가산 합의로 따로 정했을 땐 4분의 3 4분의 1 숫자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42번은 35일 5번이 정답. 43번은 지적 기준점에 관해서 지적 측량을 크게 나누면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나눠지고 방법을 놓고 보면 거기 평판, 전자평판, 경우의, 전파기, 광파기, 사진, 위성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기초 측량 절차는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및 답사하고 선조 관계 암결하겠지. 선점 및 조표 작성, 관측 및 계산, 성과표 작성 이런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43번 틀린 걸 찾으라고 이건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라서 참고로 5번이 틀렸습니다. 기초 측량은 위성 기준점이나 통합 기준점, 지적 기준점 및 경계점을 기초로 해서 이 기초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정밀한 방법을 해야 돼. 따라서 정밀도가 떨어지는 평판이나 전자평판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평판이나 전자평판. 여기는 뭐 경우의, 위성, 전파기, 광파기 이런 거 쓰지만 평판이나 전자평판 안 쓴다는 거예요. 기초 측량할 때. 정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지적 측량 기준점과 수행자 문제에 대해서 지적 기준점 중에 거기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도근점에 대해서 기준점 표지는 땅에 설치한 거. 성과는 이 표지 위치를 도면에 그려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 성과 관리권자가 삼각점은 시도지사, 삼각 보조점과 도근점은 소관청입니다. 그다음에 열람 등본 청구할 때 지적 삼각점은 원래 시도지사한테 했지만 소관청에도 된다는 거야. 지금 전소화됐으니까. 그리고 삼각 보조점과 도근점은 이건 소관청. 이건 시도자가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소관청에 직접 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가 이거 한 2번 정도 나왔을 거예요. 틀린 걸 찾으라 했을 때 4번이 틀렸습니다. 지적 삼각점 성과 및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 및 도근점 성과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열람 등본이 되는데 이때 시도자 소관청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삼각점 성과는 시도자 또는 소관청, 삼각 보조점이나 도근점 성과는 소관청. 이렇게 나눠져야 됩니다. 그 다음 지적위원회에 대해서는 자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중앙은 국토교통부에, 지방은 각 시도마다. 자 중앙지적위원회 하는 것은 지적측량적부 재심사가 중요하지만 이것 말고도 중요한 게 4가지가 있어. 뭐냐? 측량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측량 기술 연구 보급, 기술자 양성, 기술자가 잘못했을 때 업무 정지 처분이나 징계 요구 등등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런데 지방지적위원회가 하는 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 측량 적부심사 하나. 그 다음에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5명에서 10명이야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공무원 다 해먹는다. 담당 국장과장이 위원장, 부위원장 해먹고 나머지 위원만 임기가 2년이라고 있어요. 임기. 전문가 중에서 위촉합니다. 이거는 상설기구이기 때문에 임기가 있습니다. 축척 변경은 임시구니까 임기 없었어요. 제척사유는 이것은 우연이 될 수 없는 것, 재판관, 심판관이 될 수 없는 사유, 공정성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친인척 관계에 있다거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은 우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나열된 것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제적 과반 출석, 개의 과반 찬성을 의결하고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해 줘라. 이게 작년 시험 문제 5일 전까지. 이걸 7일로 바꿔냈었죠. 그리고 측량 적부심사 절차 이거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이걸 이해해야 되지 그냥 말로 암기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역 측량 수행자 이렇게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 지역 측량 수행자가 측량 다툼이 있으면 어떡하냐 시도지사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 각 시도마다 뭐가 있다고? 지방지적위원회 이리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다 청구서, 경위서를 내면 내부적으로 이쪽으로 보낼 때는 30일 이내, 지방지적 의결할 때는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는 한 번에 걸쳐 연장 30일 한 번만. 거꾸로 직접 안 줘. 이쪽 그대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갈 때는 지체 없이. 청구인 이해관계는 7일 이내. 그리고 여기 지방지적 의결에 불복할 때는 재심사를 청구하는데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90일 이내. 똑같이 이게 가야 돼.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 위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있고 이 국토교통부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다. 중앙지적위원회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는데 이때 장관이 회부할 땐 똑같이 내부적으로 30일, 의결할 땐 60일, 연장할 땐 30일, 의결서 보낼 땐 거꾸로 보낼 땐 지체 없이 청구서를 7일 이내. 그리고 사본은 이쪽에 보내고 구제받으면 이 소관청에 있는 지적공부 면적이나 경기를 정정할 때는 이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송부해 주는 거 의결서 송부. 이건 며칠 내 따로 없어. 이때는 여기선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볼 때 자, 첫째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재심사는 장관을 거쳐서 중앙 이렇게 얘기해야 돼. 직접 이러고 간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시도지사가 이쪽으로 보낼 땐 30일, 의결 60일, 거꾸로 보낼 때 지체 없이 이쪽으로 보낼 때 7일, 재심사 90일, 내부적 똑같이 30일, 60일, 연장 30일, 지체 없이 7일. 이 구조를 머릿속에 딱 넣고 있어야 돼. 이런 거 말로 해가지고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딱 이게 틀이 잡혀 있어야 돼. 자, 그럼 거기 45번 문제 봅니다. 옳은 걸 찾으라. 옳은 거. 그러면 기억은 틀렸다는 거죠. 해수습할 때 며칠? 5일 전까지. 그 다음 니은은 맞는 얘기예요. 디귿도 맞는 얘기예요. 30일. 시도지사가 이쪽 보낼 땐 30일. 그 다음 리을 틀렸죠. 자, 의결할 땐 며칠? 60일. 원칙 60일. 그 다음에 미음번 의결서를 이쪽으로 보낼 때 뭐라고? 이거 틀렸죠? 지체 없이라고 했죠. 지체 없이. 30일 아니고 지체 없이. 비읍번 시도지사는 위원회 의결서를 송부하는 며칠? 7일 이내. 7일 이내. 청구인 및 이해관계네. 7일 이내. 그 다음에 시읍번 자, 재심사 청구할 때는 며칠 내? 90일 이내 어디로 간다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역 이렇게 가야지 직접 가면 안 돼요. 틀렸습니다. 90일 맞지만 뒤에가 틀렸어. 이응번 자, 이때 정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직권정정. 이건 맞죠. 직권정정.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역원에 있는 거 맞지만 각 시군구마다 지방이 아니고 시도마다 시도. 이 시는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는 거예요. 광역단체. 여기 기초단체인 시군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읍번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은 측량적부 재심사만 하는 게 아니지. 여러 개 또 있었죠. 지방지적위원회가 적부심사만 했죠. 중앙은 징계, 기술자 징계, 정책개발 연구 다 해요. 그래서 옳은 것은 지금 5번 지문 니은, 디귿, 비읍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해준 항목 정도로 검토하고 지적 문제 풀면 거의 다 맞을 거예요. 특별히 벗어날 문제 없습니다. 나올 게 없어 지적은. 대부분 조문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요즘에 와서 사람들이 더 긴장하고 이번 주 얼굴 보니까 다 긴장됐더라고. 시험장 간 것 같아. 그래서
좀 오히려 공부할 땐 진지하게 하고 시험장은 편안하게 하셔야 돼. 그래야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에 계속 봐야 돼요. 시험장 전날, 시험 보기 전날까지. 왜냐하면 어떤 한 과목이라도 2, 3일 인터벌이 벌어지면 감각이 떨어져. 이게 느낌이 안 와요, 금방. 계속 봐야 돼요. 전날. 그러니까 내일 시험 본다고 오늘 전 과목 다 봐야 돼. 그리고 오전에 가서 1차 보고 1차 또 쉴 때 쉬고 나서 2차 딱 보고 시험 봐야 돼. 그래야 이게 감각이 살아있어요. 조금 지나면 이게 이상해. 이게 막 듣다 보니까 용량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게 한 하루만 지나봐. 이게 봤던 내용이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리고 긴장하기 때문에 생각이 위축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아는 것도 깜깜한 생각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차분하게 보면 답이 보여요.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남은 기간 제일 중요한 건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 일단은. 왜냐하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거나 감기 몸살 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나가되 지금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하루도 쉬지 말고 꾸준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네. 오늘 뭐 얼마 되지 않는 분 모시고 오늘 너무 빨리 제가 또 얘기하면서 힘들었겠지만 공부됐으면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시험장 가라. 이렇게 하루에 할 특강 내용을 제가 단기를 좀 더 줄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한 것이지만 이 자료 가지고 답을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 번씩 복습하면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아셨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